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산화황율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 이산화황율 분포 배웠었는데,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이산화황율 분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확률 변수 중에 이산형인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어, 예를 들어 저희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날씨가 오늘 눈이 너무 제가 색깔 좀 바꿀게요. 이게 눈이 좀 따갑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게 다 3분의 1이에요. 이게 비가 올 경우 맑은 날씨 이게 뭐 눈이 올 때 각각 저희가 확률이 색깔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각각 확률이 이렇게 3분의 1이라면 저희는 어, 이게 날씨의 분포가 이와 같다면 저희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3분의 1이라서 사실 뭐 의미가 없는데 내일 예를 들어 뭐 맑을 확률이 얼마야? 라고 하면 3분의 1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를 안다는 거는 저희가 예측이라기보다는 어떤 확률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지금은 완전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전기 분포나 뭐 표지 분포 배우면은 이제 확실히 이해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가져온 이거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의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배울 거는 여기 베르누이,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그리고 초기화 하이퍼 지오메트릭, 그 다음에 다음 분포는 안 보이네요. 여기에는. 네, 아무튼 이것들을 배울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연속 확률 분포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나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들 보시면 다 이제 이게 이 공간이 다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산형의 특징이고요. 저희는 이런 분포를 알면 이제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게 되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x가 벤포드 분포를 따른다. 그럼 벤포드 분포에서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인가 하면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네. 뒤로 가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베르누이 시행인데요. 베르누이 시행이 어떤 거냐면 색깔을 좀만 바꿀게요. 녹색이 좋겠죠. 베르누이 시행은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할 때 결과가 두 가지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또는 실패 이렇게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이거는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우리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가 1이 되는 경우랑 1이 아닌 나머지 이런 경우 이건 확률이 뭐 6분의 1이고 이게 6분의 5겠죠? 이렇게 어떤 확률적인 실험을 해서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를 이제 저희는 베르누이 시행이라 하고 이런 확률 변수를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동전을 저희가 하나를 던져요. 그럼 앞면 뒷면이 나오잖아요. 각각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럴 때 동전 앞면이 나올 때 앞면이면 x가 1이고
뒷면이면 x가 0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색깔이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x가 1이고 뒷면이면 x가 0이에요. 그럼 이런 x를 저희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px가 1일 확률은 얼마냐? px가 0일 확률은 얼마냐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2분의 1이겠죠? 각각. 이것도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를 저희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두 사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이 상호 배타적이에요. 저희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 집합할 때 했었는데 교집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이면서 뒷면인 건 없잖아요. 아까 말한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오거나 1이 안 나오는 경우로만 나뉘지 1이 나오면서도 안 나오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딱딱 잘리는 거를 상호 배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시행의 결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사건으로 구분된다라는 게 베르누이 시행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리고 각 시행에서 성공이 나타난 확률과 실패가 나타난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저희 그 확률 확률 분포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모든 확률은 100%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확률 40, 질 확률이 60이면 두 개 합하면 100%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사건의 확률을 각각 더하면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는. 그리고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조건부 확률 하면서 독립 종속했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전 던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동전을 던지면 다음 두 번째 동전 던질 때 영향을 주나요? 첫 번째 앞면이 나왔고 뒷면이 나왔고는 두 번째 영향을 전혀 안 주잖아요. 그런 경우를 바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바구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공이 3개 있는데 하나를 꺼내서 다시 안 집어넣으면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 걸 바로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또 확률이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걸 종속이라 하고, 그런 경우는 베르누이 시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동전 던지기와 같이,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인 두 사건인 이벤트를 말하는데 그 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고 동시에 그 사건 각각의 시행은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베르누이 시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베르누이 시행 쓸 때 이게 예를 들어 저희 확률 변수 x라고 썼잖아요. 아까 전에 x로 해볼게요. x가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인 경우라고 해요. 1 또는 0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 x는 어떻게 쓰냐면 x는 베르누이 시행을 따른다. 확률 p. 그러니까 확률 p가 뭐냐면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는 베르누이 시행으로 저희가 그 주사위에 1이 나오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아닌 나머지가 나올 확률은 6분의 5잖아요. 그럼 이 확률, 1이 나올 확률을 여기다 적는 거죠. 그러고 나서 x는 이제 1이 나오면 1이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1이 나오면 1000원을 받는다. 1이 아니면 0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건 다 확률 변수니까 저희가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x가 어떤 확률 변수인데 그게 그 확률 변수가 어떤 베르누이 시행 이벤트에 매핑이 된 그런 확률 변수라면 x는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매핑이 됐다고 써주고, 어떤 그 시행은 각각 일어날 우리가 원하는 사건 이벤트가 어떤 확률로 나오는지 적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 우리가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는 경우 0을 하고 준다면, if 이렇게 준다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x가 베르누이 시행을 따르고 확률 2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고급 고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학년일 때 많이 쓰는 표현 방식인데 어 알아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훨씬.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expectation, 저희 지금 여기 y라고 썼으니까 다시 헷갈리니까 제가 계속 아까 x로 했으니까 x로 할게요. x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1일 때는 1 나온 확률도 2분의 1이잖아요. 잠시만요. 확률 분포를 그려볼게요. 1일 때 확률 2분의 1, 0일 때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평균 어떻게 구하죠? 기대값, 그러니까 기대값은 1이 나올 확률 2분의 1 더하기 0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일반화해서 적으면 1이 나올 확률 p 더하기 0이 나올 확률 1-p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p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르누이 시행에 따른 그 값은 이렇게 p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약간 11분이 넘어서 분산 구하는 거는 그 다음번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